이번 영상에서는 문학 미래엔 2-3-2단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드라마 대본을 볼게요. 원작은 소설인데 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각색한 거예요. 따라서 소설과 드라마 대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학습활동에 바로 원작 소설의 일부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소설과 드라마 대본이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3번과 같이 A와 보기의 내용 전달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 11번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거죠. 14번도 그렇고요. 22번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네요. 이렇게 보기에 학습활동 지문을 제시한 후에 보기와 본문을 엮어서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선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차이점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설은 인물, 초점화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경우 그 주인공에 해당하는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초점화자의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인물의 눈에 비친 다른 사람들, 1인칭 주인공인 나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그려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관찰한 것만을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드라마는 3인칭 시점의 카메라가 모든 인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므로 인물들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거죠. 대신 대사, 표정, 행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묘사됩니다. 우회적이라는 게 곧 간접적이라는 뜻인 거죠. 또 다른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보면은 이 작품의 제목에 등장하는 난장이 곧 영수, 영호, 영희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의 상징성을 묻는 문제. 어떤 인물을 상징하는가 묻는 문제. 그리고 이 난장이 가족이 사는 곳 이름이 행복동이죠. 행복동의 의미, 표현 방법, 효과를 묻는 문제. 그리고 쓰러진 꽃, 작품 마지막에 등장하죠. 쓰러진 꽃과 쓰러진 꽃을 다시 세우는 영희의 행동의 의미를 묻는 문제. 이건 아까 말했던 거고.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 이것도 반드시 출제되죠, 소설에서. 예를 들어서 1. 아버지 땡땡 2. 영호 땡땡 이런 식으로 여러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글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을 묻는 문제. 이 글은 1970년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지 잘 파악해야겠죠. 그러면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성격은 사회 비판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시간은 아까 말했듯이 1970년대이고 공간은 서울의 재개발 지역인 낙원구 행복동이에요. 주제는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입니다. 그 다음 난장이의 상징성을 볼게요. 난장이는 사전적 의미로는 키나 체구가 작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난장이는 신체적으로도 왜소하고 경제적으로도 왜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외된 도시 빈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꽃이랑 꽃을 다시 세우는 영희의 행동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된다고 했죠. 꽃은 영희의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하고 쓰러진 꽃은 이거랑 반대되는 의미겠죠. 희망이 쓰러졌어요. 즉 현실의 억압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희가 이 쓰러진 꽃을 세워요. 그렇다면은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영희의 소망,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영희의 바람을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공장의 조장이 여공들의 팔을 오핀으로 찌르며 잠을 깨워요. 무리한 밤샘 근무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산업화가 최우선시되는 시대로 공장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1970년대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을 이유로 판자촌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강제로 쫓겨났는데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대로 가난한 소외계층이 삶의 터전을 빼앗겨 고통받았던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클로즈업이 나오죠. 클로즈업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 여기 있죠. 클로즈업의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시한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쓰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그리고 행복동의 의미, 표현 방법, 효과도 출제된다고 했죠.
표현 방법은 바로 알 수 있죠? 반어법이 사용된 거. 소외계층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